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건 평가 비용이 싸며 뇌에 자극적인 보상을 주어 찌릿찌릿 움찔움찔하게 하니까. 롤은 아리, 오버워치는 디바, 비주류 캐릭터보다 스킨이 훨씬 많죠. 도미나도 출시됐을 때 많은 팬들이 와 적탱을 보소, 언니 좋아요, 너나 이상해 짓밟아줘 하면서 좋아합니다. 내 스타일이. 게임사는 유저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이쁘게 디자인하여 스킨을 만듭니다. 그러면 유저는 만족해서 돈을 쓰죠. 만약 쓰레기면 줄까? 공짜로 줘도 안해 하면서 민심 나락가고, 마치 콩코드가 비웃음당하는 것처럼 미를 좋아하는 것, 추함을 싫어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매력적인 게 아니라 꾸역꾸역 아득바득 못생기게 비주류를 만드는 건 뷰. 게임은 와닿는 예시일 뿐이고 현실은 비슷합니다. 못생긴 외모의 페널티와 아름다운 외모의 어드밴티지는 존재합니다. 비슷한 성격 언행임에도 외모에 따라 평가와 호감은 달라지죠. 이를 심리학에서 후광 효과로 설명하는데, NFL 쿼터백 얼굴 대칭성 분석에서는 비슷한 실력의 미식축구 선수들 중에 잘생긴 선수가 연봉을 12% 이상 더 받았음을 확인했고, 야구에도 야구 선수 외모를 보듯 외모는 솔직히 필요 없는 스포츠 풀에서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슈퍼 존잘 미남인 거랑 같은 거지. 다니엘 해머메시가 외모와 일평생 노동을 얻는 총 소득이 정비례한다고 말을 했던 것처럼, 아름다움이란 것은 필수적이지도 않고 생산성도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안겨주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외모와 돈은 평행한다는 거죠. 물론 퍼스널 브랜딩 시대가 되어서 외모를 초월해도 나아갈 길은 열려 있습니다. 존버한다! 흡! 변사체로 발견된 청년. 한 fMRI 연구에서는 매력적인 외모를 보는 순간 뇌의 보상체계가 켜져서 시각적 보상이라 인식하고 쾌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쁘고 잘생긴 외모에 끌리는 건 졸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지상주의는 다른 가치는 무시하고 외모가 최우선이며 절대적인 가치라 여겨 쉽게 평가하고 공격할 수도 있는 습관이자 이념입니다. 그래서 둘은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난 큰 키가 좋아요 와 키 작은 남자들은 다 루저야 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지. 우선 첫 번째로 싸가지가 없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외모 대 경쟁력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했고, 인생이나 운명에서 외모가 중요하다는 질문에 89%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즉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고 외모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고 외모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바라보는 건 오래 걸리고 노잼이지만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건 평가 비용이 싸며 뇌에 자극적인 보상을 주어 찌릿찌릿 움찔움찔하게 하니까.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원인을 생각을 해봤는데, 단일민족 국가죠. 패션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남이라든가 노페라든가.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이 좁은 땅은 타인에 대한 눈치를 보는 초연결 사회이며 획일화된 기준이 잡힐 수밖에 없고, 이때 평가하고 비교하던 습관이 자동화되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핑크색 신발을 샀는데 갑자기 훈수하던 애가 있었거든요. 시발런스. 그리고 전 SNS가 크게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100명 중 80명은 쇼품이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이 간다 느꼈고, SNS 구조상 타인의 삶 혹은 만들어진 삶에 직관적이고 쉽게 노출이 되어 스스로와 비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나 쉽게 평가를 하면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쉽게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전 그래서 눈에 쉽게 보이는 외모에만 초점을 맞추며 편향적인 판단을 하면 타인을 졸라 쉽게 평가하게 될 거고, 평가를 쉬우게 했으니 근거도 가벼울 수밖에 없고 관계 역시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견의 경우 버린 슈발놈들이 처음 왜 개를 키우려 했겠어요. 이쁘고 귀여웠던 것, 이거 하나만 보고 쉽게 입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모지상주의가 필연적이지만 문제인 이유는 외모에 대한 가벼우면서 엄격한 잣대가 사회 전체에 퍼지면 그 잣대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높은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월익대학교에서 시각적 문화와 디지털 문화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의 외모에 자존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문제를 짚었는데, 사회 비교가 만연해진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향한 집착이 불안과 우울로 이어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했듯이, 충족되지 않는 욕망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는 거죠. 프리처드 박사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이 정도 키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키 때문에 자책하거나 우월감에 젖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은 고통을 그대로 받고, 기준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엘프가 아니잖아. 사회를 전반적으로
정신병 걸리게 하는 거지. 솔직히 외모지상주의 이것도 본인이 혼자 생각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표현을 굳이 하니까 사람들이 긁혀서 상처 입고 정신병 걸리고 기준이 높아지는 거, 이게 문제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정한 기준으로 우울의 늪, 불안 지옥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모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고 해서 불안하고 우울할 거고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욕망을 디폴트 값으로 둬서 자체 울트라 하드모드로 인생 난이도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인생은 졸라 어렵고 하드모드잖아요. 굳이 왜 더 어렵게 해? 정리하자면 외모에 끌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시장 경제에서도 큰 가치를 안겨주지만 외모에 매혹되어 외모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은 개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슈퍼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